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한 뒤 보완 및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바이낸스 및 바이비트 거래소 개인 투자자들의 미결제약정이 감소하며 포지션을 종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CME 거래소의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오히려 증가하며 미결제약정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FOMC 직전으로는 페이크 무빙의 시장 흔들기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첫 금리 인하니 해당 시점에 세력들의 장난질이 많이 들어가겠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겠으나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는 알트코인의 매집 기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집이 끝난 9월 이후부터 알트코인의 강세 시장으로 크게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현 시점, 알트코인 인덱스가 벌써부터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가 3일 정도 남았으니 FOMC 직전으로 세력들의 장난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비일비재하겠죠. 선물은 짧은 프레임에서 치고 빠질 수밖에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현물은 괜히 개미털기 당할 수도 있으니 단타로 짧게 접근하시기보다 스윙적 접근으로 폭 넓게 매수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이 이제 반 지나갔습니다. 다들 현재 과정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결승선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알트코인의 시장 영향력이 약세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크게 출발한 알트코인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한번 치고 달리기 시작하면 다신 저점에 매수할 기회도 주지 않고 상승해 나가는 게 알트코인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우리 개미들은 저점이 얼마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점에 진입할 수 없으니 대충 무릎 부근부터 분할 매수를 해주는 게 현명하겠죠.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 가격이 얼마다 라고 특정 지을 순 없겠지만 바닥 부근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할 욕심만 버린다면 그렇게 어려운 장세 난이도는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욕심을 컨트롤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는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이 거의 7만 달러 부근인데 지금 가격이 6만 달러 부근이니 크게 빠진 것도 없죠. 정말 최고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 큰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리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도 투자하겠지만 대부분은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알트코인은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알트코인은 그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제 슬슬 알트코인들의 매집을 끝내고 하나, 둘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3일 뒤가 FOMC의 세계적인 이벤트가 걸려 있으니 그러한 특정 세계 이벤트 직전으로는 다소 급격한 등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 특정 지표 발표 혹은 세계적인 이벤트가 걸려 있는 경우는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스캔 무빙이 많이 나옵니다. 위아래로 유동성을 다 털어먹으려는 세력들의 의도겠죠. 따라서 단타는 당분간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라도 급락이 나온다면 기회로 인식하시며 주석할 찬스에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다소 조정이 나왔다가도 다시 6만 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단순히 보합 및 통합세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결국 중요한 건 3일 뒤 열리는 FOMC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0.5%의 빅컷이 어려울 것이며 0.25%의 베이비컷을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빅컷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빅컷이 될 경우 다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더욱 큰 호재로 작용되겠죠. 베이비컷은 어차피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3일 뒤 전 세계인의 빅 이벤트 FOMC가 걸려 있으니 조금만 더 차분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하면서 어디가 저항 레벨이다, 어디가 중요한 값이다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 레벨을 65,000달러 부근으로 꼽고 있습니다. 해당 65,000달러 부근은 일봉상 OTE 영역이기도 하며 4시간 봉상의 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룰 경계점이기도 합니다. 65,000달러 상방 돌파에 성공한다면 시장의 구조 변화를 통해 강세 추세로 추세가 전환된다는 것이죠. 65,000달러는 단순히 저항 레벨의 의미를 넘어서 추세 변곡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단기 눌림 후 상방으로 달려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3일 뒤 FOMC에 걸려 있겠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본래 매매 기준대로 차분히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상에서 세력들의 패턴으로 자주 사용되는 랠리 베이스 랠리 패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로 1차 랠리가 나온 후 베이스 단계의 수요존을 형성하고 2차 랠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후 해당 베이스 단계의 수요존은 강력한 지지 레벨의 역할을 하게 되며 매수 진입에 대한 주요한 포인트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최대 상승폭은 61,000에서 62,000달러 정도로 한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 눌림으로 해당 베이스 영역인 58,000에서 58,300달러까지 단기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58,000에서 58,300달러 가격대는 매수에 응해볼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겠죠. 다만 3일 뒤 FOMC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이벤트는 워낙 세력들의 장난질이 심해서 말도 안 되는 급등락을 야기하죠. 지금은 차트 흐름보다 FOMC 흐름을 쫓아가시는 게 더욱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봉, 4시간봉, 1시간봉 모두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아무리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더플로우 흐름 자체는 매도 포지션이 효율적임을 나타냅니다. 다만 15분 봉상의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강세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래 강세 추세는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부터 하나, 둘 역전해 나가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현재 6만에서 62,000달러 부근은 단기 눌림이 가능한 오더블록 영역에 위치해 있으니 지금 현재 6만 달러 가격대에서 당장 매수에 응하기엔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저점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추격해서 매수에 응하시기보다 비트코인의 단기 눌림을 기대하시고 단기 눌림에 매수 도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5,580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9,36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2,5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일의 일요일 형성되는 고점이 FOMC까지의 고점으로 쭉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유동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빅이벤트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슬슬 몸을 사리겠죠.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요일 형성되는 고점이 다음 주까지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심이 좋겠으며 내동매매 마냥 급하게 매수 진입 안 하셔도 충분히 단기 눌림 이후 진입할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 차분히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로우값을 해소시키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급락도 하였지만 급등하는 모습을 통해 전형적인 흔들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뉴욕 세션에서 개미털기의 흔들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뉴욕 세션에서 가장 크게 터져나온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아시아 세션보다는 뉴욕 세션 움직임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일 바이어스 흐름은 6200에서 6300달러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59,300달러 부근에서 대부분 매도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일 바이어스 범위 내로 회귀한 모습이죠. 금일, 일요일 날 형성되는 고점이 다음 주까지의 고점으로 쭉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 있으니 괜히 포모 심리에 추격해서 매수하시기보다 단기 눌림을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FOMC가 3일 정도 남았습니다. FOMC는 세계인의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위아래 다 털어먹는 폰지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한 저항 레벨은 6만에서 62,000달러가 되겠으며 주요한 지지 레벨은 58,000에서 58,300달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차트 흐름보다 FOMC 흐름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벤트라기보다 세계인의 빅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